안녕하십니까. 학교 현장의 최신 동향을 읽어주는 방송, 절대 놓칠 수 없는 방송. 둘, 트렌! 인태가 앞으로 온라인 수업이 근데 뭐 겨울에도 지속되거나 그러면 뭐 이런 사태가 반복되면 계속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변화들이 있을 것 같아? 일단은 빨리 등교 개학을 했으면 좋겠고, 뭐, 여의치 않아서 이 코로나19가 또 재유행을 해서 온라인 수업을 계속 하게 된다면, 이 온라인 수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아마 보완이 될 것 같아. 뭐, 시스템적이라든지 아니면 교사들의 그런 수업의 질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런 문제들 하나하나씩 이제 보완된 형태로 나가게 되면 결국에는 교사의 그 수업에 대한 그 콘텐츠를 가지고서 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많이 고민을 하셨을 것 같고 그리고 또 그 부분을 많은 협업을 통해서 그 아이들에게 적합한 그 교육 과정도 재구성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좀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 선생님들이 좀 능력 있잖아. 그러니까 힘들지만 그 모습들이 좀 긍정적으로 자리를 잡지 않을까라는 희망찬 생각을 하고 있어. 온라인 도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족했던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있어서 보완이 더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어, 다양한 도구들의 기능들이 거의 장점들이 다 같이 합쳐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결국 근데 선생님들이 이런 도구들을 활용하는 능력들이 점점 더 올라가시고 있고, 그리고 그런 도구들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수업 형태들도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수업도 가능해지고 있는 그런 형태들이 음, 만들어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수업들이 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발전해 나가지 않을까, 형태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건 이제,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 평가에 대한 거를 잘 다루지를 못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만약에 또 2학기 때 온라인 수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은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은 반드시 또 반영이 되어 가지고 어떤 형태로든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맞아. 그러면 지금 얘기해 준 게 두 명 다 어떤 시스템이 개선되면서 선생님들의 수업 역량이 높아질 것 같다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교사가 직강을 했을 때 전제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교사의 직강을 지금 꼭 해야 되는 게 필수 요소는 아닌데 이 교사가 직강을 해야 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상황을 보면 그 EBS 강의를 끌어오기도 되고 유튜브도 끌어오기도 되고 이제 활용해서 재구성해서 쓰는 것이 기본인데 때에 따라서는 지금 그대로 가져와서 어떤 과제 그에 따른 학습 과제만 제시되는 수업들도 지금 많이 일상화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심스럽지만 어떻게 예상을 하게 되는지 만약에 교육부에서는 그런 거를 뭐 막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어 뭐 어떨지 좀 예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씩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사실 최근에 나온 그 가이드라인에서도 그런 강제성을 띠고 있지는 못하잖아. 그렇지. 어디까지나 그 음. 교사의 수업권에 대해서 교육부에서도 무조건 직강을 해야 된다. 이런 거는 너무나도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렇게 어, 제공하지 못했고 그 선생님 입장에서도 알다시피 그 지금 오프라인 수업에서조차도 그 수업이 굉장히 힘든 선생님들도 아마 계셨을 거야. 근데 그 상황에서 또 직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 시스템에 대한 부담감과 또 다른 뭐 자기의 초상권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부담을 갖는 선생님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자기가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 좀 어 그런 자기 확인 또는 좀 앞으로 변화하는 그 교육 환경에서 내가 적응해 간다는 차원에서는 분명히 직강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게 우리 선생님들이 그동안 가졌던 벽을 좀 허무는 계기가 될 거란 생각이 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결국에는 내가 가르치는 일에 전문적이지 않으면 이 교직이라는 또 이거 가르치는 업을 하고 있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없겠다.
라는 좀 위기의식이 좀 들기도 해.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어떤 형태든지 좀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형태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뭐 민철의 의견을 듣기 전에 이제 아까 초상권 문제를 언급을 했었는데 이 초상권 문제는 정말 일정 부분에서 문제가 좀 됐던 것 같고 그래서 그렇다면 뭐 음성이라도 어떤 녹음을 통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학생들 입장에서는 지금 선생님이 누군지 어떤 목소리를 가진 사람인지 전혀 지금 정보가 파악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그 온라인 속에서 제시되는 단방향 수업을 듣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아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 민철이 생각은 어때? 네, 선생님들께서 지금 수업의 콘텐츠를 단순히 어디에서 이렇게 가져와서 전달하는 방식의 수업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사실 전 지식 전달의 가장 효율적인 그 전달자로서의 선생님의 역할은 이제 좀 많이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좀 끝났다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고요. 학생들도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서 정말 잘 가르치는, 내가 지식을 잘 얻고자 할 때 필요한 강의는 온라인에 다 올라와 있구나라고 느끼는 친구들도 많아질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셨던 선생님들조차도 이제는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은 아이들한테 무슨 전달력이나 내가 어떤 역할을 한다라는 생각을 좀 못하게 된다, 자괴감을 좀 느낀다라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어떠한 지식들을 어, 너희들이 배워야 되는지를 알려주거나 또는 그 지식들을 학생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커뮤니케이션하면서 조합할 수 있는 형태의 수업들을 온라인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방법들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온라인상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형태로 수업을 좀 다변화시켜야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오케이. 자, 네. 사실 지금 이제 민철이가 말해준 수업들이 기존의 혁신학교에서 하고자 했지만 그 현실적인 문제 그리고 또 이제 수업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열심히 해왔지만 이제 발전 속도가 좀 더디다고 해야 될까? 그런 아이템인데 지금 온라인 수업 상황이 오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학생들의 완전한 평가, 특히 학부모님들까지 관심 있는 학부모님들이라면 그 수업을 관찰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님의 평가가 아주 여실히 지금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어질 것 같고 이것이 장기화되면 그거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좀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예상을 하게 되는 것 같아. 마치 교실에 CCTV가 설치된 것처럼 CCTV 설치할 때 여러 선생님들이 반대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거의 CCTV가 설치된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 온라인에 있는 컨텐츠 활용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이제 아이들이 느끼기 시작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데 결국에 이제 앞으로 학생의 학습 선택권이 넓어진다. 그때 교사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또 한번 생각을 나눠보도록 할게. 온라인 수업 형태가 이게 원격 수업 형태가 되면서 그 학생들의 개별적인 피드백 제공이라든지 아니면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이 굉장히 이제 확장될 변화가 이제 나타나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교육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우리 과거의 교육에서부터 역사적으로 보면 점점 학습자 중심으로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좀 긍정적인 모습을 띠는 것 같아. 그래서 그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을 더욱더 확장시키려면 그만큼의 학생들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그 선생님들의 수업이 준비돼야 되고 그 아이들의 학습이 있기 위해서는 배움이 있기 위해서는 좀 구조가 탄탄한 어떻게 보면 그 수업에 대한 질이 확보된 그런 수업들이 마련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에는 수업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수업을 굉장히 잘 구조화하는 선생님, 교사, 또 그 수업을 관리하는 교사, 그다음에 또 그 학생들을 또 관리하는 교사, 이런 형태로 좀 교사의 역할이 좀 세분화될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모습 속에서 선생님들 간에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수업 전문성이 좀 결여된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할 때 수업 전문성이 결여됐다고 생각하는 선생님들은 좀 어떻게 보면은 좀 힘든 시기가 또 오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도 해보기도 되네. 맞아요. 뭐 간과할 수 없는 문제고 누구도 이 문제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 같고 우리 경기교육청에서 그 예전에 그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이라는 그 슬로건이 다시 한번 생각나는 요즘인 것 같아. 개별화된 교육이 진행되게 되면 결국 개별화된 수요, 그 개별화된 수요라는 게 예상되는 게 아니야. 사실은 굉장히 일시적이고 또 순간적으로 사라질 수도 있고 그 지식이 뭐 계속 변하고 지금 사회가 발전하다 보니까 그 영속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 바뀌는 지식을 소개하고 어쩌면 교사가 학습의 전문가로서 학생들이 뭔가 배우는데 학습에 도움을 주는 것이지 어떤 지식을 먼저 알고 있어서 전달하는 데 역할에서는 좀 더 어떤 개념이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 사실 교사의 역할이 그렇게 이제 변해야 되는 거고 음. 지식 전달자에서 이제 구성해주는 한 명도 끌어내주는 포기하지 역할을 좀 않으려면은 그러니까 한 명도 포기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향을 제시를 해줄 수 있거나 그 방향이 선택될 수 있어야지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 거지 한 줄에다가 다 세워 놓으면 누군가는 포기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잖아. 지금까지의 교육의 모습이 그렇게 한 줄로 다 세우는 형태의 교육이었잖아요. 지금까지의 문제점이 이런 방식의 문제점이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하게 되었고, 그래서 새롭게 생각하게 된 게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된다. 학생들이 선택권을 보장을 해야 된다라는 형태인 것 같아요. 고등학교에서 보면은 고교학점제를 이제 뭐 시작하면서 학생들이 학습권을 존중을 하고 선택권을 존중하는 형태로 가게 되는 것 같고, 중학교에서는 자유학기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게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양성을 보장해 주는 과정에서 온라인 교육의 그 형태는 어느 정도 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예견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학생들이 가지게 되는 권한이 단순히 어떤 수업을 선택하겠다라는 그런 선택권뿐만 아니라 본인이 배우고 싶은 게 있으면은 그걸 개설해달라라고 이제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또 생기게 되거든요. 국유학점제에서는. 그렇게 되면은 우리 학교에서는 그 수업을 개설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러한 요구를 가지는 친구들이 저 학교에도 있고 저 학교에도 있어. 이런 경우에는 학생들이 물리적인 거리가 있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이 또 등장할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의 역할도 지금 사실 선생님들이 뽑히는 과정이 교과별로 뽑히잖아요. 근데 앞으로 개설될 그 수많은 강의들과 수업들을 살펴보면은, 교과목들을 살펴보면은 지금 현재 뽑히는 선생님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강의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누가 학교 현장에 들어와서 가르치고 이 사람의 가르치는 사람의 신분은 또 교사인가 아닌가 뭐 이런 것도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될 것 같고, 앞으로 이런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산적되어 있는데 아직 명확한 건 없다라는 점에서 좀 혼란의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일단 지금 대학도 사실 이런 요구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래서 지금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 취업도 안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대학 보내려고 노력하지만 대학 나와서 취업이 안 되는 그 할 일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이 상황이 정말 아이러니하잖아.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꾸준히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